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유층과 빈곤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미래가 너무도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저자의 말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5세 이하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졌고 대한민국은 올해 말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다는 것이지요. 영양과 위생 개선,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여성들의 의식 변화로 저출산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인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만약 노년을 생명이 15년 이하로 남은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74세까지 중년일 것입니다. 바보 같은 늙은이들은 형편없는 운전자라고 욕을 하지만 19세 청년은 80세 노인보다 더 형편없는 운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령 차별이 많은 현실이고 특히 더 여성에게는. 하지만 정작 현실은 시간도 돈도 노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와 성숙함은 덤으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장수 여부는 수입, 건강, 결혼 여부 등 모든 요인에 달려있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예측 변수는 교육 수준이라고 밝혀졌다지요. 스탠퍼드 대학의 라저 채티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의 수명 격차는 15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도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횟수가 아니라 그 횟수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하는 만큼 늙는다고 합니다. 신중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 2개,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늙는가? 유전자는 20%,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 그러나 건강하게 늙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예측 변수는 운동이라고 하지요. 비만은 나이보다 빨리 늙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탄수화물 섭취와 정크푸드, 특히 설탕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들이 살을 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살 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기억해야겠지요.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그 어떤 약보다도 낫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고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살아갈 85세 이상의 나이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남편, 은퇴 남편 정우군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일하고 싶다면 은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들어가기는 훨씬 더 어려우니까. 연금 수령자 라인, 달령 나이를 떠나서 머릿속의 경력실험표를 다시 짜라고 합니다. 21세기는 근로자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여러 고객을 위해서 일하던 20세기 초와 점점 닮아갈지 모른다고요. 연금 개시 연령 이상의 영국인 3분의 1은 자영업자이고 미국의 우버 운전자 전체의 4분의 1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뇌세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새로 생성된 뇌세포를 뇌의 기능 회로에 통합하는 것. 결론은 우리가 틀에 박힌 생활을 하면 뇌는 영양 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기 연주의 치매 예방 효과는 읽기나 쓰기 혹은 퍼즐하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80세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를 늦출 수 있는 17가지 방법을 조사했을 때 가장 유망한 3가지 방법은 신체 활동과 혈압 관리,
인지훈련입니다. 결국 건강한 생활습관과 모시거나 배우는 활동입니다. 뇌의 치명적인 우울증과의 사투를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요. 인생 후반기에 엑스트라 타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울증은 염증으로 고통받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체내의 염증은 감염에 대한 반응이고 염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자기면역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네요. 제2형 당뇨,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모두 통제가 불가능해진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것,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이 노인들에게 종종 효과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나이가 반드시 배움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늙은 뇌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 친구가 있다는 안정감은 스트레스의 최고의 완충장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하네요. 영국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3분의 1이 혼자 살고 있고 그 중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시선의 방향을 돌려보자고 합니다. 노인들은 연약하지 않다고 자식들을 키웠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침묵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말자고 하네요. 우리가 비록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참여의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신념은 각자 스스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건강은 마음씀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노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각자 가능한 튼튼하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격언 하나를 소개하네요. 나무 심기에 가장 좋았을 때가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시사점 하나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든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갖는 것이 외로움, 질병,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한 인생,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인정, 성진, 경쟁 같은 단어처럼 지위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깨달은 것은 내면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헌, 나의 가치에 관한 생각이 바로 나의 지위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는 올라가는 법입니다. 엑스트라 타임, 즉 우리 인생에 있어 마지막 남은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합니다. 길어진 인생의 후반기를 종말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젊은이들을 파산시키지 않고 우아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함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그들 자신의 재정적 보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메린 스무셋
바삐 말했다지요. 아직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